여러분, 스페이스X랑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라는 같은 한 명의 주인인 기업이죠. 스페이스X는 상장 이후에 50% 폭등하고 나서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보내고 있죠. 반면에 테슬라 주주분들은 4월 어닝콜 이후로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겁니다. 52주 신저가까지 다녀왔고요. 횡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같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두 회사인데 왜 주주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정말 우연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횡보를 하고 답답하게 갇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테슬라는 전기차로 시작해서 로보택시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죠. 자율주행이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AI 인프라까지 사업 영역이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테슬라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많이 반영된 건 CEO인 일론 머스크의 역량이거든요. 머스크를 보고 테슬라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머스크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 비전, 그리고 약속한 혁신적 계획들, 이 모든 게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죠. 즉 테슬라가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부분 중에 CEO 머스크라는 이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높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머릿속에 넣고 올해 4월 달에 진행됐던 테슬라 어닝콜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날 사실 테슬라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41센트가 나왔고요. 월가 예상치가 37센트보다 더 잘 나온 거죠.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주가가 올라가야만 하는 어닝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죠. 테슬라 주가가 52주 신저가까지 떨어졌고요. 그날 229달러까지 떨어졌고 작년 12월 고점이 498달러였으니까 한 4개월 만에 50% 가까이 빠진 겁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어닝콜에서 머스크가 보인 톤 자체가 평소와 달랐다는 분석들이 월가에서 많았거든요. 월가에서 머스크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죠. 머스크가 평소답지 않게 차분했다. 현실을 직시하는 톤이었다고요. 평소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호기롭게 미래 비전을 약속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곧 해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넘치게 말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날은 인내심과 현실을 직시하자는 톤으로 일관적이었습니다. 평소에 호기로운 모습이나 거대한 비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충격적인 발표가 두 가지나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자본 지출 가이던스였습니다. 테슬라가 26년도 250억 달러를 자본 지출에 쓰겠다고 발표를 했죠. 직전 가이던스가 200달러였는데 한 분기 만에 25%를 더 늘려버린 겁니다. 시장에선 패닉이 나왔죠. 자본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면 단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든요. 두 번째가 더 결정적이었어요. 머스크가 직접 인정한 건데 기존 테슬라 차량에 들어있는 HW3.0 칩으로는 미래의 무인 자율주행이 안 된다. 이 말 한마디로 기존 테슬라 차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머스크는 테슬라를 한번 사면 평생 동안 무인 자율주행 업데이트를 해줄 거다 라고 약속을 해왔거든요. 그 약속을 본인이 직접 흔들었던 발언이었던 겁니다. 어닝콜이 끝나고 월가의 각종 매체들은 테슬라 성장 스토리는 죽었다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부정적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평소에 머스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SNS에 적극적으로 테슬라를 방어하거나 혹은 공매자들을 비판하면서 미래 비전을 추가로 풀어주고 시장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겠죠. 실제로 2018년도 어닝콜 논란 때도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주가를 회복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4월 어닝 후에는 그런 적극적인 방어 행동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머스크의 패턴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6월 10일 스페이스X IPO 날, 그날 머스크는 어땠을까요? 평소답게 흥분하면서 미래 비전을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미래는 이거다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고요. 그 말에 보답하듯 스페이스X 가격이 152달러로 시작해서 단 3일 만에 50%가 넘게 폭등을 했죠. 머스크가 이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화성의 도시를 만들겠다, 옵티머스를 화성에 먼저 보내겠다, 이런 거대한 비전들을 줄줄이 쏟아냈습니다. 평소에 머스크다운 호기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어요. 같은 사람이 한 명입니다. 4월달 테슬라 어닝콜 때와 6월달 스페이스X IPO 때 같은 사람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4월 테슬라 어닝콜에서는 인내심과 현실을 직시한 톤으로 일관했고요. 한 달 반 뒤 스페이스X IPO에서는 화성의 도시를 짓겠다,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거대한 비전을 적극적으로 풀어줬습니다. 같은 사람이 정말 우연으로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풀어드렸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한 가지 가능성은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스페이스X 대신 테슬라를 구매할 겁니다 라는 영상에서 합병 관련해서 이야기를 전달해드렸죠.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합병 비율 관련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13% 의견권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마음대로 못하는 회사라는 거죠. 반면에 스페이스X는 슈퍼버팅 주식 구조로 79% 가까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근데 두 회사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합병 비율은 두 회사 시가총액으로 정해지는데요. 대략적으로 스페이스X는 2조 3천억 달러로 잡고요. 테슬라는 1조 5천억 달러로 잡습니다. 합치게 되면 3조 8천억 달러죠. 스페이스X 쪽 주주가 합병 회사에서 61% 지분을 가져가고요. 테슬라 쪽 주주가 39%를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그렇게 되면 머스크 한 명이 합병 회사에서 갖게 되는 통합 의결권을 계산해 보면 약 53%까지 올라갑니다. 13%에서 53%로 점프하는 거죠.
4조 원짜리 거대 기업을 머스크 혼자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합병 시점에 테슬라 주가가 너무 비싸지게 되면 합병 비율이 50대 50에 가까워지면서 머스크 통합 의견권이 47%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50%를 못 넘는 거죠. 즉 머스크가 합병을 통해 본인 의견권을 13%에서 53%까지 점프시키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합병 시점에 테슬라 주가가 스페이스X 대비 충분히 낮아야만 합병 비율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구조라는 거죠. 즉 머스크 입장에서는 합병 발표 전까지 테슬라 주가가 박스권에 머무는 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월 어닝콜을 다시 보면요.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부정적 가이던스를 쏟아내면서 기존 차주에게 충격적 발표를 하고 인내심만 강조한 톤이 합병 비율 시나리오와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가 최근에 보여준 행동이나 패턴들을 몇 가지 보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호재성 발표를 늦추는 패턴입니다.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시작을 작년에는 26년도 초라고 했는데 4월달 어닝콜에서는 7월 말이나 8월달로 늦췄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매우 느리게 생산할 거다 라는 톤다운 발언까지 덧붙였죠. 두 번째는 가이던스 보수적 제시인데요. 자본 지출 250억 달러 발표가 대표적이었어요. 갑자기 25%를 늘리면서 마이너스 현금 흐름 가이던스를 강하게 부각시켰죠. 세 번째, 기존 차주에게 한 부정적 발언이죠. HW 3.0 무인 자율주행 무력 인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머스크가 그동안 약속해왔던 핵심 약속을 본인이 흔든 행동이었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드리고 싶어요.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내피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시청자분들이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보는 시각이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스크의 의도 가능성과는 별개로요. 테슬라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어려운 구조적 요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중국 시장 점유율 붕괴입니다. 26년도 1월 달에 중국 샤오미가 만든 새 전기차 YU7 이 모델이 Y보다 2배 넘게 팔렸죠. 그 결과 모델 Y가 중국 전기차 순위에서 1위 자리를 잃고 7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매출 비중이 25%인데 핵심 시장에서 점유율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인도분 2년 연속 감소입니다. 테슬라가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2년 연속 판매 감소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026년도 1분기에도 4분기 대비 14% 감소했고요. 5만 대 넘는 재고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극단적 밸류에이션 부담인데요. 테슬라 PER이 198배입니다. GM이 6배고 포드가 10배인 걸 감안해보면 차원이 다른 고평가 상태라는 거죠. 게다가 26년도 한 해 94억 달러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머스크의 정치활동 역풍인데요. 작년 상반기에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정치적으로 개입을 했죠.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과 마찰이 있었고 유럽에서 테슬라의 매출이 눈에 띄게 하락을 하게 됐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기차 보조금 종료인데요. 미국 정부가 작년 9월 달에 7,500억 달러 연방 보조금을 종료를 했죠. 미국 시장의 신차 수요 위축에 직접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야,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회사가 아니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만이 아니죠.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자율주행 같은 미래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지금 당장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AI 반도체와 하드웨어 섹터거든요. 엔비디아 중심의 AI 반도체로 자금이 쏠려 있고 메모리나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 쪽으로 자금이 단계적으로 회전하고 있는 중이죠. 즉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테슬라가 당장 수혜주에 편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같은 테슬라가 계획하는 일들이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옵티머스는 7월 말, 8월 양산 시작이고요. 그것도 매우 느리게 생산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옵티머스 공장은 27년도 여름이 목표고요. 로보택시도 오스틴이나 댈러스, 그리고 휴스턴 같은 새 도시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 12개 주 확대가 목표입니다. 매출 본격화는 더욱더 먼 미래의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객관적인 요인들과 머스크가 의결권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테슬라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를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합쳐지게 되면 당분간 테슬라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객관적 요인들만 보더라도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중국 점유율 회복, 인도분 반등, 밸류에이션 정상화, 정치활동 영향 해소 모두 시간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거기에 머스크가 합병 비율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박스권이 더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합리적일까요? 먼저 중장기 관점에서 머스크의 가치관을 믿고 테슬라라는 기업을 사랑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결국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월가에서는 합병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즉 합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느냐의 문제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답이 하나로 정리됩니다. 테슬라 주가가 더 눌려서 하락하는 구간이 온다면 중장기 관점을 가지고 스페이스X와 합병하는 시점까지 분할 매수로 천천히 담아가는 게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겠죠.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고 가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스페이스X는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요. 시초가가 152달러로 시작해서 3일 만에 50% 넘게 폭등한 상태죠. 이미 PSR이 100배 수준의 극단적 고평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겁니다. 중장기 관점으로는 맞지 않는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가격이 떨어지는 추이를 보면서 분할로 담아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시기적 포인트가 있는데요. 스펙스X는 락업 구조가 일반적인 IPO랑 다릅니다. 70일, 90일, 105일, 120일, 135일에 7%씩 단계적으로 풀립니다. 그리고 2분기 어닝 이후에 20%, 3분기 어닝 이후에 28% 가까이가 추가로 풀리는 구조죠. 그렇게 되면 올해 11월에서 12월경 머스크 본인 지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락업들이 해제가 됩니다. 즉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스펙스X의 유통 물량이 최소 90% 이상이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량이 풀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방 압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스펙스X를 중장기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연말 지나고 가격 흐름을 보면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락업이 풀리기 전에 유통량이 적을 때 이런 프리미엄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한 가지 신호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4월달 어닝콜 충격 하나만 보고 테슬라는 끝났다, 이제는 반등할 수 없다 라는 것처럼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스펙스X IPO 폭등 하나만 보면서 머스크 제국이 영원할 거다,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장면을 같이 놓고 보고 객관적인 요인들까지 함께 보면 더욱더 입체적인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머스크의 가치관과 머스크 제국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믿으시는 분들한테는 입체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테슬라랑 스펙스X는 결국 같은 기업이라는 시각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회사가 합쳐지는 그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거대한 그림이 비로소 완성되는 구조니까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테슬라 박스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박스권을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스펙스X는 락업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연말 이후에 가격 흐름을 보면서 천천히 접근을 하시고요. 테슬라는 추가 하락 구간이 온다면 합병 시점까지 시간을 들고 분할로 담아가시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표면만 보시는 분들은 이미 4월달 어닝 충격에 의해서 이미 매도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표면 뒤에 숨어있는 더 큰 그림을 함께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각종 유료 자료들과 학습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공식 텔레그램 채널이 있죠. 들어오셔서 자료들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코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 질문이나 의견들 많이들 달아주세요.